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계속 기침이 나가지고 오빠 좀 따뜻한 조용히 차, 있었네. 차 먹고 응, 있어요? 먹고 있어. 응. 나는 뭐 당연히 독립에 대한 내 사무실을 차리는 거에 대한 고민? 몇 개 회사를 다녀봤지만 아무리 봐도 나한테 정말 완벽하게 맞는 회사를 남의 회사를 다니는 건 불가능한 것 음. 같다는 게 결론인 것 같고 되게 궁금하다. 그렇다면 잔디 결국은 아빠한테 맞는 사무실은 뭘까?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성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내가 딱 원하는 회사는 없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고 결국은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은 내가 내 사무실을 차리는 게 답인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걸려서 그것들이 지금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 일단은 당연히 금전적인 문제, 회사에 속해서 계속 월급을 받는 거랑 내가 일을 따오거나 뭐 만들어서 생계를 또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크고 건축 같은 경우는 한번 일어날 때 투자되는 그 비용이 엄청 크다 보니까 작게 준비해서 여러 개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회를 하나를 좀 제대로 잡아야 시작을 할 수 있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뭔가 아이디어랑 내 뭔가 실력만 있다고 해서 IT 쪽도 당연히 뭐 힘들겠지만 IT처럼 이렇게 이제 컴퓨터 한 대 놓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가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더 조금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딱 자격증만 따면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자격증은 진짜 거쳐야 되는 관문일 뿐 실제로 그 마음을 먹기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 음, 아무튼 나도 이제 일을 한 지가 올해 8년이고 내년이면 9년 차인데 한국에서는 이 경력직이 10년 차를 넘어가면은 굉장히 어떤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가 힘들어. 기회가 없어. 연봉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는데 물론 일을 그 정도 한 경력자가 필요는 하긴 하지만 연봉 문제 때문에 쉽게 구인을 하지 못하고 사실 설계가 진짜 건축사 한 명이랑 디자인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약간 드래프트 같은 직원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다 고연차일 필요가 없는 음, 그 시장인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의 구인 공고를 보면 제일 인기 많은 차들이 뭐 한 3에서 7년 차 정도가 제일 인기 음. 있는 것 같고 간혹 가다 10년 차 이하 뭐 이렇게 있고 10년 차 이상은 이제 자리를 잡기가 힘들 것 같아. 큰 그래서 회사에서도 비슷한가요? 그 예. 정도, 그 이상이 되면 아예 이제 막 회사의 이사급이라던가 어느 정도 큰 회사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리의 사람을 그 10년차 이상으로 뽑지, 10년차 이상을 그냥 디자이너로 뽑는 이런 경우는 아예 진짜 유학하거나 엄청난 커리어를 갖고 있거나 해서 거의 헤드헌터식으로 데려오는 거 아니면은 10년차 이상이 이직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 음.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시기가 코앞에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계속 다니다가 이제는 내 회사를 차리는 걸로 갈지 아니면 그 전에 또 다른 조금 더 나한테 맞을 것 같은 회사를 골라서 조금 더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독립을 할지 그런 것도 일단 고민이고 내 회사를 어떤 성격의 프로젝트를 할지 사실 뭐 우리끼리 하는 농담 중에 건축가의 대비 중에 제일 좋은 거는 가족 건물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 많은 건축가들이 그렇게 시작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만들자면 그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데, 뭐,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내가 때려 넣어서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기회는 또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음, 고민인 거야. 음, 그렇게 음. 공격적으로 뭔가 시작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서 좀 기반을 다져놓고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고민이. 내가 지금까지 봐온 잔디 아빠의 성격이나 건축적인 스타일로는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그냥 방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잔디 아빠를 옆에서 오랫동안 봐오면서 느낀 거는 잔디 아빠가 그리는 설계 사무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그리는 설계 사무실은 어떤 사무실일지가 되게 궁금했어. 그 이야기도 조금 음, 해주면 좋을 것 음. 같아. 거창하게 뭐 컨셉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작은 프로젝트를 짧게 짧게 여러 개를 하는 사무실이었으면 좋겠어. 큰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음, 뭐 아파트라든 공동주택 대규모 단지 아파트라던가 공공 발주 프로젝트, 공공건축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개인에 밀접한 주택이라든지 뭐 조그만 음. 이제 소형 업무 시설이나 소형 근생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좀 짧은 사이클로 갈 수 있는 사무실이면 좋겠는 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건축가가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조금 손을 댔다가 나중은 등한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전체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였으면 좋겠어. 이게 음, 당연히 긴 프로젝트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건도 너무 안 좋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칠 것 같아 쉽게. 그래서 음, 건축을 좋아하고 하는 마음을 좀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사람도 굉장히 적었으면 좋겠어. 나 같은 경우는 와이프랑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와이프랑 둘이 하거나, 필요하면 한두 명 정도 직원 두는 작은 사무실을 좀 꾸렸으면 좋겠고, 그래.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조금 진짜 좋은 점도 엄청 많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나는 이 사무실에 좀 작은 프로젝트들을 밀도 있게 여러 개를 좀 해볼 수 있는 사무실로 생각해서 왔는데 그 부산의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음, 1년이 넘는 시간이 거기에 투자가 됐는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좀 약간 변경해야 되는데 그 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그런 좀 성격인 채로 1년을 지내오다 보니까 점점 이제 좀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연차는 음, 차는데. 쉽게 말하면 준공된 프로젝트를 많이 좀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아, 난 항상 퇴사의 이유가 그거거든. 너무 여기는 좀 큰 것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좀 작은 거 하는 대로 가야지 하고 옮기면은, 거기 가서 제일 큰 프로젝트가 또 나한테 떨어져. 그러다 여태까지 보니까 했던 일이 그거라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그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이 설계판에 이제 경력직들이 너무 없어.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은데도 경력직은 구하기가 힘들다고들 그러거든. 음, 경력직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복잡하고 큰 일들은 아, 이렇게 맡겨버리고, 오히려 그런 작은 프로젝트들은 소장이 자기가 전연차. 디자인하고 음, 전현차들이 그냥 처리하면 되거든. 근데 음, 오히려 전현차들한테 그 기회는 가고. 나 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연차 때 그런 기회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에 이제 직급들이 다 일찍 일찍 나가는 바람에 전연차 때 이제 그거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약간 좀 꼬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왠지 잔디 아빠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전 우리 학교에서 정 교수님의 그런 느낌? 왜냐면 지금이야 정 교수님이 음, 되게 한국에서 유명해지고 사무실도 더 커졌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한참 만날 때만 해도 진짜 주택 내가 듣기론 그랬어요. 1년에 3개 한다고. 일이 많아져도 컷을 한다고. 그 이상 안 한다고. 왜냐면 거기에 몰두해서 자기의 디자인 소스라든지 디자인을 다 집어넣고 싶어서 그렇게 컨트롤을 한다고 들었었는데 약간 잔디 아빠가 거기서도 일을 했고 그 방식을 예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음.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드네요. 코어에 조금 약한 편인 것 같아. 되게 뭔가 전체가 좀 뭐 이제 마무리를 좀 내가 지어야 되는 성격이고 그냥 맡겨만 놓기가 힘든데 그 결과는 만족을 잘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해오면은 이 사람들한테 일을 더 해달라고 요구도 잘 못해 성격이. 그래서 얘네들이 해오면은 마음에는 안 드는데 더 요구는 못하고 오빠 내가 그러니까 다시 나가서 하네요. 처리하고. 착해서 그래, 착해서. 완벽주의자, 착한 아, 완벽주의자. 아니 맞아, 뭐 맞아. 근데 그게 뭐 완벽은 아닌데 내 기준이 약간 좀 고집이 높아. 명확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 높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그게 고집이 세다 보니까 좀 양보가 없는데 그 나 혼자 피곤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사실 나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이건 아, 약간 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오빠 그렇다면 이제 오빠의 와이프랑 같이 사무실 할 응, 거잖아요. 제가 들은 정말 많은 그 부부 사무실의 그 문제는 부부싸움. 응, 맞아.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 대부분 그 부부 건축가들도 사실은 사무실에 가보면 따로 일한다고 하더라고. 네, 네. 같이 부부싸움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지 않고 음, 너무 이제 싸움이 많다 보니까 직원도 따로따로 이제 음. 데리고 일을 한다고 팀도 그러는데 이렇게 딱 따로 해갖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건축에 대한 디자인적 욕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랑 와이프랑은 좀 차이가 있어. 와이프는 약간 좀 음.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편이고 나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적으로 그 음, 건축을 바라보는 입장이라서 이게 조금 명확히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건축 관련해서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면은 부딪히는 부분이 많긴 하더라고. 음. 근데 그것도 이제 맞춰 나가야지. 그렇구만. 좋다. 야,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정도의 경력이 차고, 이제 라이센스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독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쉬워 보이지가 않네. 지금 이런 이야기를 그치. 들어보니까. 오히려 근데, 그 내가 하고 싶은 그 정도 규모의 일들이 사무실이 유지가 되려면 그런 게 계속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음, 음. 오히려 큰 거 하나를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하면은 그걸로 이제 좀 음, 큰 돈이 들어오고 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음, 작은 프로젝트들은 작고 소모되는 에너지는 조금 적지만 계속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음, 좀 그래서 위험하기는. 그 작은 사무실들이 하나의 그런 대형 프로젝트랑
좀 쫀따리 그런 작은 프로젝트를 그렇게 좀 운영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옛날 인테리어를 안 할 YK 수가 생각하면. 없더라고. 인테리어가 어떻게 음. 보면은 되게 코스트 이펙트가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 일이다 보니까 건축할 때 인테리어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제 아는 맞아. 친구도 인테리어 회사를 하는데 돈은 되게 잘 벌어. 잘, 그리고 공기도 짧다 보니까 금방금방 하고 다음 거 음. 금방금방 하고 그래서 성과물도 바로바로 보이고 하니까. 보기 힘들어. 근데 우리나라 인테리어 그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시공이랑 설계를 같이 하기 맞아요. 때문에 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거의 동시에. 그냥 현장에서 도면 그려서 바로바로 시공하는 느낌이 강해서 그것도 뭐 돈은 조금 될 수 있어도 그냥 쉽게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건 그치. 또 아닌 것 같아. 음, 많이 힘들더라고 얘기 들어보니. 사실 요새 캐드나 스케치업처럼 이렇게 디자인 툴을 다루는 것도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중에 거의 서류 음, 작업하고 공무원한테 보낼 서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허가가 좀 더 쉽게 날까 이런 거 고민해서 서류 작업하고 내용들 정리해서 업체나 공무원들한테 뿌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금 그냥 회사 같아. 재미없다. 그렇게 1년째 지내다 보니까 또 독립하고 나면은 그 소장들은 밖에 다니고 그치. 서류 작업하고 클라이언트 그런 일이 있다고 만나고. 하더라. 나 같은 경우도 이 전 사무실 보면은 난 이 전 사무실의 규모와 전 사무실에서 하는 일들이 내가 되게 생각하고 그리던 그 정도의 규모였고 그 정도의 일이었는데 결국 우리 사무실의 보스는 클라이언트 만나러 다니기 바쁘고 아트페어 다니기 바쁘고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언제 자기의 건축 성격을 만들고 언제 이 사람은 자기의 이론을 정립하고 디자인을 언제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왜냐면 우리랑 와서 이야기하면 그냥 맨날 건쟁이를 갈구면서 뭐라고? 건쟁이를 그 디자인을 하는 거는 이제 건쟁이를 갈구면서 그치, 그치. 건쟁이를 어, 부품으로 돌리면서 그치. 디자인을 완성하시겠지. 나는 갈리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다 해놓으면 와가지고 조금 이거는 벽돌로 바꿔보는 건 어때? 막 어,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막 속 터지지. 더 중요한 진짜 에센셜한 뭔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작은 거 이야기하니까. 근데 물론 그 작은 걸로 이 디자인이 많이 바뀌기도 해. 그러니까 그런 센스? 그런 감각은 정말 이제 나도 많이 배우게 됐고 그랬었는데 약간 이제 잔디 아빠가 설계 사무실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제 설계 사무실을 독립할 거를 계속 생각을 해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일을 어떻게 따올지가 되게 그게 겁이 나더라고. 겁이 나. 근데 어찌됐든 내가 갖고 있는 성격과 건축적인 어휘, 그 외노자가 이야기한 포트폴리오와 연관이 될 것 같아.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 놔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가 이제부터의 나의 그 시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제 메인 일로는 주택을 당연히 하고 싶지.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택은 기본이자 끝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주택 안에는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건축적인 요소들이. 그래서 주택을 가장 메인으로 하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좀 노력 중이고, 그 다음에는 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 같은 경우는 타겟층을 딱 잡긴 했어. 전 사무실에서 이제 미술관이나 갤러리, 그다음에 오피스 디자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많이 강점을 주어서 만들 것 같아. 뭐 웹사이트라든지 앞으로 사람들 만났을 때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많이 보여줘서 좀 그쪽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나한테 일을 줄 수 있게끔 리드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 방향은 그쪽으로 갈 거고. 왜냐면 내가 일단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그쪽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가구들 아니면 갤러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명, 가구들이라든지 그런 게 나한테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타겟층들을 좀 만나고 싶고, 그 부가적인 걸로는 연구실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소셜 프로젝트들, 지방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어프로치를 할 것 같아. 초반에 일이 없을 때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좀 지방 쪽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혹시 이 지역을 내가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해볼 의향이 있냐?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일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들은 지금 몇 가지 아이디어는 있어서 그걸 좀 실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고, 근데 이 일들이 아마 잘 안 되겠지. 뭐 말한 대로 다 잘 되겠어? 사람들의 그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이제 부수적으로 돈을 어떻게 만들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일단 내가 지금 여기서 좀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생각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몇 개의 업체들, 내가 이제 일본어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일본에서 쌓은 인맥을 통해서 중개 약간 법인을 여기서 세우고, 그래서 그 법인을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끌고 올 수 있게끔, 왜냐면 일본은 결국엔 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럼 법인 회사만 차려놓으면은 중개사만 있으면 얘네들이 굳이 안 하진 않을 것 같거든. 이제 일본에서 내가 약간 지금까지 컨택해왔던 좀 좋은 재료들을 한국에 좀 끌고 가서 일하는 거. 왜냐면 그냥 그 좋은 재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거야. 타일을 하나 갖고 와도 그 타일 안에 들어있는 매직, 코킹, 그게 다 달라, 그냥. 이게 5년, 10년 됐을 때 때가 덜 타. 그러니까 건물이 깨끗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본에 왔을 때 일본 건물이 왜 깨끗하지? 라고 하면 결국 다 그거야. 재료가 좋아. 그 기본 원 재료가 좋기 때문에 건물이 그냥 비가 와도 깨끗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 청소 음, 안 해요? 근데 외관 청소? 청소하지. 근데 청소하는 그 빈도가 적은 거지. 왜냐면 워낙 한국은 그 아예 안 재료가 써. 깨끗하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한국은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도 있다 보니까 좀 건물이 더러운 부분도 있는데 나는 이런 재료적인 부분들을 한국에 잘 갖고 가면은 분명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 유튜브 같은 거는 계속 하고 싶어. 예,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랑 좀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 부분은 끌고 가고 싶은데 난 이게 내가 앞으로 가장 만들고 싶은 사무실의 표본이기도 해. 그러니까 아까 막 잔디 아빠한테 어떤 사무실 만들고 싶어라든지 요코한테도 막 그런 이야기를 물었던 이유가 나는 예전부터 내가 만들고 싶은 사무실에 그런 그림이 좀 있었어. 막 설계를 잘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난 사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 솔직히. 나는 우리 팀원들, 우리 사람들이랑 이런 공유가 잘 되는 그룹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 그래서 사무실의 이름도 오피스 노터블로 한 이유가 그 노터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관심 있는 이러한 뜻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지?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래? 그러면 나는 뭐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의 얘기를 해. 누군가는 뭐 스케이팅을 얘기해. 누구는 뭐 야구를 이야기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야기가 돼서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몰랐던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분명히 사람들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난 창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은 우리한테 와서 뭐 주택을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그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주택이 난 있다고 생각을 해. 그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내가 건축가고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주택에서 사세요가 아닌, 물론 건축이라는 학문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이 약간 그러니까 브레인이 한 곳에 모여서 이것을 같이 좀 공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무실을 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강했거든.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내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그거거든. 다 각자 일해, 각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일을 하고 그냥 월급을 받고 끝.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이제 가끔씩은 이제 이런 그런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는 시간에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누고 하지만 따로따로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 근데 내가 예전에 이 도요이도에서 인터넷을 할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자기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발표 시간이 있어서 한 3명 정도가 발표를 할 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 물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지금 관심 있는 것들에 뭐 진짜 패션이면 패션 아니면 뭐 와인이면 와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우리가 두세 시간 동안 막 해. 자유롭게.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우리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이 되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사무실을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부터는 약간 그런 팀원들을 좀 찾고 싶은 입장이지. 자기의 생각을 되게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결과물로서 건축으로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안에서의 약간 내가 일본에서 배웠던, 일본에서 좀 익혔던 그런 디자인 소스들은 분명히 첨부될 것 같고, 그러면 좀 뭔가 재밌고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했네. 음. 팀원들은 어떻게 파트너의 입장인 거야? 아니면 네가 월급을 주는 직원의 입장이 되는 거야? 솔직히 아직 정하진 않았어. 근데
예전에는 되게 파트너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왜냐면 나도 내가 되게 부족한 걸 많이 알고 있고, 이제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입장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파트너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 파트너도 나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누군가가. 근데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파트너의 개념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냥 월급을 주는 개념으로 가는 게 내가 마음이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좀 했어. 건쟁이가 생각했을 때 그 파트너는 같은 디자인 베이스의 파트너를 염두에 두고 하는 아, 얘기인 거야. 난 그건 아니야. 건축 파트너일 수도 음, 있겠지. 디렉팅의 파트너일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과 나와의 대화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소통이 정말 잘 통할 수 있는, 둘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음, 때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지. 근데 어쨌든 네가 페이를 주고 음.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회사를 유지를 하려면은 소통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연하지. 디렉터라면은 디렉팅 쪽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 음,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 사실 뭐 음, 소통에서 좀 건축 외적인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도 갖고 오고 이런 시도들을 뭐 전에 음, 있던 사무실에서도 해본 것 같은데 음, 결국은 이제 일에 치여서 이제 일 외에 또 일이 되어서 음, 결국은 또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음,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음, 어쨌든 회사는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통과 실제로 수익이 되는 일을 하는 그 경계를 어떻게 둘 거냐가 되게 민감하고 어쩔 음. 수 없이 거기에는 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 따져보면은 회사에서는 계속 돈이 되는 일을 또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나도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가치를 두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매일 우리가 이렇게 토론합시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온상공론처럼 이야기를 합시다. 이런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일이 별로 없을 때는 진짜 2주에 한 번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은 웬만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공유한다는 것. 파트너와 파트너 사이면은 되게 그게 가능한데 소장과 직원 사이라면 약간 불가능한 게 뭐냐면 나도 내 왜? 의견을 자유롭게 음, 표현하다가 음, 소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근데 왜냐면 나는 그게 기업 문화를 어떻게 구축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그니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도. 지금 그 브랜딩을 할 때 그 기업 가치가 뭔지가 좋다라는 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그게 딱 서로 잘 잡혀야 그게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음, 아까 내가 권장님한테 그럼 파트너를 뭐 디렉팅을 하더라도 그게 디자인 디렉팅일 음, 수도 있고 다른 디렉팅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그치. 파트너가 나는 건축과 디자인을 묶어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 아, 그러니까 디자인이랑 아예 상관없는 베이스가 파트너일 수도 있는 거잖아. 정말 이 그치. 회사를 운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걸 수도 있잖아. 내가 점점 느끼는 거는 처음에는 나도 디자인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 그 나의 단점이라는 게 내 디자인에서 부족한 단점을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지금 좀 생각을 바꾼 게 아예 디자인 베이스가 아니라 디자인 외적으로 나의 단점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금 훨씬 많이 기울었거든. 그 음, 이유가 아까 왜 예를 들면 그 건쟁이가 얘기했을 때 그런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곤상공농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회사에서도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서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되게 아이디얼한 조직 안에서 그게 좋을 수 있는 거거든. 구체적으로 말을 음, 하면 그런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진짜 어제까지 밤 2시, 새벽 3시까지 야근하고 왔는데 그다음 내 3시간을 그 얘기하는데 쓰자고 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사실은 그게 되게 그치, 그치. 아이디얼한 거지만 그거를 잘 프로젝트 분배를 잘 못 해준 거잖아. 그 사람의 음, 시간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이런 조직을 잘 관리하는 거는 디자이너 말고 다른 사람이 훨씬 잘할 수 있거든. 그런 조직 관리에 음, 대해서. 그런 조직 관리가 잘 돼야 그 원하는 그 기업이 가지는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그 음, 가치를 추구한 그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음.
오히려 나는 디자인적으로는 잘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잡는 거에 대한 스킬은 부족할 것 같은 거야. 오히려 그런 다른 파트너, 아예 그런 조직 문화를 잘 잡아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음, 그런 게 잘 잡혀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디자인적인 방향이. 음. 그래서 아까 그런 게 궁금했었어. 그치. 그 일이 진짜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내가 그냥 스텝으로서 느꼈던 건 그거였어. 내가 이 회사를 지금 왜 다니고 있지? 아니면 이 회사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데 재밌나? 그러니까 이 모티베이션, 이 동기부여가 나한테 부어지지 않으면 일이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 그다음에 별로 내 음,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 내 아이디어를 음, 굳이 여기에 투자하고 싶지가 않아. 이건 그냥 내가 나중에 써야지 이런 생각? 이건 되게 난 건강하지 않은 사무실이라고 생각해. 스텝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맞아. 이런 환경을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게 전에 리더의 몫인 것 같아. 그치. 그니까. 그런 그 것들을 동기부여, 그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고 싶은데, 어쨌든 사람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관심 있는 일을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면은, 분명히 나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동력이 난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 만약에 누군가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아, 요즘에 인문학 책 뭐 고전 읽고 있는데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우리 고전책 한 5권 더 사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수용해주네? 그럼 그때부터 난 동력이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거기서 뭔가 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사무실에 대한 애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거는 베이스 기본은 복지가 잘 갖춰진 상황에서. 음, 뭐 일이 그러니까 야근 별로 뭐 맞아, 그런 거 맞아. 잘 있는 상태. 물론 내가 막 일 주말까지 많은데 5권 사준다 그러면, 아, 나 괜히 그치 얘기했어. 그치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음, 그런 회사의 조직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 음.